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어널리틱스 실습 수업을 맡은 DTR랩의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챕터 1 R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 이어서 LDA 토픽 모델링에 대한 내용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DA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직접 R을 이용해서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도출된 결과를 해석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어널리틱스 수업은 데이터 분석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과 더불어서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 발굴을 통해 기업 활동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된 개념과 도구를 실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텍스트 데이터, 소셜 데이터,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예측, 추천 알고리즘 작성, 그리고 적용에 대한 이런 세부 목표를 바탕으로 실습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을 이용해 LDA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LDA에 대한 개념은 수업시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LDA는 토픽 모델링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확률 기반의 이 모델링 기법입니다. 주어진 문서에 대해서 각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 그에 대한 확률 모형이고 토픽별 단어의 분포 그리고 문서별 토픽의 분포를 모두 추정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모델 아키텍처로 보자면 D는 말뭉치 문서 전체 문서의 개수, K는 전체 토픽 수인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N은 D번째 문서의 단어 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찰 가능한 변수는 D번째 문서에 등장한 N번째 단어가 유일하고 이 정보만을 가지고 사용자가 지정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 베타를 제외한 모든 잠재 변수를 추정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LDA는 인풋으로 DTM 혹은 TF-IDF 행렬이 사용이 되고 이번 실습에서는 DTM을 인풋으로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 1번부터 문서 3번까지 이런 문장이 존재를 한다면 사용자가 나는 2개의 토픽으로 분석할래 라고 K값을 지정을 해주고 각 문서마다의 토픽 확률 그리고 각 토픽에 할당되는 단어 분포에 대해서 뽑아내주게 됩니다. 결국 이 LDA는 토픽의 단어 분포와 문서의 토픽 분포의 결합 확률이 커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첨부한 식은 교수님께서 수업시간 다뤄주신 식과 노테이션이 조금 다르지만 앞서 그 첨부한 5페이지 LDA 아키텍처에 있는 노테이션과 매칭을 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식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제 수업 자료안과 노테이션을 조금씩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습에서는 이런 복잡한 계산 과정들이 모두 패키지 형태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식을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수업시간 이미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스텝 2는 그 수업시간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고 스텝 1과 스텝 3 데이터 수집 및 점처리 그리고 결과 해석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다루겠습니다. 실제로 저와 R을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해보기에 앞서서 이 PPT에 첨부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쓱 훑고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를 수행해야 됩니다. 데이터는 토픽을 구하고자 하는 문서 데이터인데 이번 실습에서는 제가 수집해둔 전기자동차 예제 데이터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의 압축 파일로 evdata.csv 파일을 업로드를 해두었고 추후에 여러분께서 다시 검색식을 작성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LDA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LDA 실습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다운받고 불러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다운받았던 데이터를 불러와서 아래 로드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데이터가 한글 데이터이면 한글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도 따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코 NLP 패키지를 다운을 받는데, 이 R 버전이 4.0 이상일 경우에는 인스톨 패키지.coNLP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첨부한 이 코드를 가지고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어 데이터는 전처리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고, 또 이런 전처리 패키지들이 영어만큼 잘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을 저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글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앞에 과정을 거쳐서 coNLP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한글 데이터라면 여기 우측에 전처리 코드를 추가하시면 되고, 영어 데이터라면 왼쪽 코드 내용만을 가지고 쭉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은 set working directory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디렉토리를 설정하고,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evdata.csv를 불러와서 이 LDA 소스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파일을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 컬럼이 우리가 분석에 쓸 청구항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타겟 다큐먼트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말뭉지 코퍼스를 만들어서 분석하기 전이 아니라, 다음으로는 이제 그 말뭉치 코퍼스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TM 패키지에 있는 벡터 소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M 패키지는 텍스트 마이닝 패키지로 이런 텍스트를 숫자로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각종 통계 분석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이번 실습에서는 TM 패키지의 벡터 소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 벡터에 우리가 앞서 지정했던 타겟 도큐먼트를 벡터 소스로 변환을 해서 넣어주고, 변환된 이 도큐먼트 벡터를 코퍼스로 해서 다시 코퍼스에 저장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다음에는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는 어떤 문서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매트릭스이고, 이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안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변수들을 여러분이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매트릭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 앞에서 처리한 코퍼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컨트롤하는 변수들이 차례로 들어가게 되는데, 숫자를 지울 거냐? 지울 거다. 구분 기호를 지울 거냐? 지울 거다. 스티밍 할 거냐? 안 할 거다. 스타버드는 뭘로 할 거냐? 나는 스마트로 할 거다. 그리고 빈 열이 있으면 어떡하냐? 지울 거냐? 지울 거다. 라는 식으로 true와 false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 스타버즈 부분은 제가 실습을 하면서 여기서는 스마트라는 거를 스타버즈로 지정을 해줬는데, 이거 말고 언더 혹은 일렉트릭, 베이클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저희 데이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이제 TDM이 나오게 되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 TDM을 이용을 해서 단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 카운트는 총 몇 개의 단어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1000개만을 이제 쓰겠다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쓰인 단어는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리하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용어들을 가지고 TDM을 만든 걸 다시 DTM으로 치환을 해서 만들어줬고, LDA에 돌리기 위한 포맷으로 바꾸기 위해 DTM to LDA 포맷 함수를 이용을 해서 LDA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수업 시간 배우셨을 내용인데, K 주제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건지, 그리고 num iteration 학습 횟수는 몇 번 할 건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 초기값, 확률 변수에 대한 초기값 설정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들은 여러분이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지만 K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LDA를 수행한 결과를 해석할 때 더 좋은 값이 나오는 K 값으로 이제 시도를 해보면서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LDA 계산을 할 때 잠재 변수를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깁스 샘플링을 한다라고 배우셨을 텐데, 코딩을 할 때에도 이렇게 깁스 샘플링을 이용을 해서 이 학습을 더 빨리 되게 할 거고 ADA를 이렇게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앞서 구한 LDA 폼 문서를 이용을 해서 50개의 토픽을 가지고 LDA를 수행하겠다라는 코드입니다.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 이 LDA 결과를 result.lda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어트리뷰트나 디멘전 같은 속성값들을 혹은 토픽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결과를 저장을 합니다. LDA는 토픽과 해당 토픽에 적합한 문서들이 상위에서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토픽 워드와 도큐먼트 토픽들을 각각의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다만 상위 10개의 문서들만 보겠다고 저는 지정을 해줬는데 이 값은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직접 보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파일을 엽니다. 저는 여기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 R 스크립트를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LDA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패키지들을 다운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빨간 색깔 에러들이 뜨는 것 같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쭉 설치를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설치한 패키지들을 라이브러리로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17라인부터 31라인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코NLP를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인데, 저는 어차피 한국어 데이터를 안 쓰고 영어 데이터만 쓸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et working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주는 건데, 저는 여기 보면 evdata.csv 파일이 들어있는 그 디렉토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컨트롤-C, 컨트롤-V 해서 여기에 넣어주고, 여기 슬래시 조심해서 추가해 주시고,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evdata.csv 파일을 이제 LDA 소스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LDA 소스 데이터가 잘 넣어졌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전체 첨부항, 두 번째 컬럼에 있는 전체 첨부항을 쓸 거기 때문에 타겟 도큐멘트에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으로는 그 TM 패키지의 벡터 소스를 써서 텍스트 데이터들을 숫자 형태로, 벡터 형태로 도큐멘트 벡터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저장된 도큐멘트 벡터를 다시 코퍼스 형태로 넣어서 코퍼스에 저장을 해주고 TDM 행렬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 지울 거냐, 지울 거다. 구분기호 지울 거냐, 지울 거다. 스팀밍 할 거냐, 안 할 거다. 스타버즈는 아까 PPT에선 스마트로 되어 있지만 저는 여기에
on, 더, EV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 LDA를 돌리고 나서 결과에 봤는데 이제 단어들이 불필요한 아무런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스타버즈의 벡터 형태로 이렇게 쭉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결과를 이미 돌려서 그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스타버즈에는 주석 처리를 하고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TDM이 뭐라고 하는지 참 뭐라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인코딩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인코딩을 조금 추가를 해주었고 이제 워드 카운트 아직 이 TDM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워드 카운트, 그다음에 워드 올더 해서 많이 쓰인 단어들만 뽑을 거다. 나는 프리퀀시 워드에 이제 많이 나온 1000개 단어만 쓸 거야 라고 지정을 해줬고 이 프리퀀시 워드를 가지고 DTM 행렬을 만들어 줍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DTM 매트릭스를 바꿔줬고 한번 보면 여기 텀 그리고 여긴 다큐먼트 우리는 EV 데이터가 총 1000개였기 때문에 1000개의 다큐먼트까지 이 1000번째 다큐먼트에서는 더라는 단어가 130번 어라는 단어가 26번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DTM을 그 LDA에 돌릴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DTM to LDA 포맷 함수를 써서 L 바꿔주고 LDA를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LDA 폼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갈 거고 우리는 50개 토픽을 일단 내보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실 고백을 하나 하자면 K를 50개로 두고 했더니 그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K를 한 20개나 30개쯤으로 바꿔서 훈련을 해보시고 결과를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개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LDA 결과가 result.lda에 저장이 되었고 한번 보면 뭐라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attribute, dimension 같은 것들 이용을 해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하나씩 봐줍니다. 그럼 이 dimension을 하면은 이제 50개 토픽 1000개의 문서 형태로 디멘전이 되어 있고 result.lda 토픽 변수를 접근을 해서 보자면 이 토픽에는 이런 단어들이 도출이 되었나 봅니다. 이건 뭐지?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그 주제별 키워드를 도출을 해주는 그거를 해줍니다. 토픽 워드. 그러면 이제 각 토픽마다 어떤 상위의 단어들이 이렇게 20개씩 여기서 우리는 20개씩 20개 상위 20개 단어만 보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더, and 아니면 that, electric, for 이런 단어는 사실 우리가 해석하는데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을 위해 이 스타버즈 부분에 조금 추가를 해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제별로 핵심 문서를 10개만 볼 거다. 그래서 이 도큐먼트 토픽에 저장을 해줬습니다.
어디 있어? 도큐멘트 토픽 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토픽에서는 533번째 문서가 제일 이 토픽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면 많은 분포 대표성을 띈다 라는 의미이고, 10번째 토픽에서는 306번째 문서, 그리고 791번째 문서, 이런 쭈루루루 이런 순서대로 이 토픽별로 문서가 할당이 핵심 문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결과들을 이제 CSV 파일로 써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코드 안에 스타버드를 조금 추가를 하고 했던 것들이라서 어떤 스타버드를 추가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별 상위 키워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오고 핵심 문서가 몇 번인지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2번 토픽이랑 31번 토픽을 한번 해석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픽 2에서 나온 그 주제별 키워드는 쭉 이렇게 20개가 세팅이 되어 있고, 이런 핵심 문서들이 10개씩 뽑혀져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토픽 2를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니까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에너지 저장을 위한 어떤 디바이스, 메소드,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는 토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충전이나 저장 관련한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와 소형화를 추구하면서도 이제 높은 출력,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출된 토픽의 문서들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 저장된 이게 뭐였지? 835번째 특허 이거 아니다. 이 로우 데이터에서 832번째 특허가 이제 832번째 특허가 이거다. 그럼 이제 이 특허에 대한 특허 출원 번호를 이제 복붙을 해서 구글 페이턴트, 우리는 위즈 도메인에서 수집을 하긴 했지만 이 출원 번호는 어딜 가나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복붙을 해서 보면은 어떤 특허에 대한 것인지 쭉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같이 해석하고 이 문서에 대한 핵심 기능들을 청구항과 이 앱스트랙 부분에서 파악을 하고, 이 도출된 토픽들의 단어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잘 쓴다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특히 24번, 61번, 441번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및 에너지 저장 장치로부터 전기를 구동시킬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특허들이고, 어쨌든 최소한의 무게나 입력, 인풋 전력으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고성능의 시스템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토픽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토픽의 예시를 보면 31번째 토픽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앞에의 그 토픽 단어들은 charging, storage, 에너지, charge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보다 조금 더 물리학적인 단어들이 있죠. frame, torque, 그 다음에 축이나 방향, 크로스, 오퍼레이팅, 픽스트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고 키워드들과 연계를 시켜서 해석을 해보니, 이 토픽 31은 전기자동차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보다 물리적인 구동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 솔루션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
그 전류 생성을 위한 보다 전류 벡터 크기를 주입하고 제어하고 이런 구조체들의 효과적인 운영이나 구동을 위한 기능을 설명하는 토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특허, 46번 특허, 174번 특허, 14번 특허들은 전화 저장 장치와 전력 전송 라인, 그리고 자동차에 설치되는 커넥터 구조체와 찰징 디바이스 얼라인먼트에 대한 메소드들을 다루고 있는 특허들입니다. 그래서 전화 저장 장치와 전력 전송 라인 기능을 바탕으로 이 찰징하는 축전 유닛을 충전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선회할 때 전체 바퀴에 토크를 유지할 수 있는 구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토크 조절 기능이 있는 특허들이다 라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는 굳이 해석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여기 감춰져 있는 그 토픽들 중에는 제가 기억나는 것들로는 전기자동차의 전원 시스템은 전원을 제공하는 모터와 그리고 이 전원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터는 두 가지 유형의 전기 모터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DC냐 AC냐 라고 나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AC를 설명해주는 그 토픽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결과를 봤을 때 조금 더 결과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제대로 다시 수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쉬운 예시를 설명을 드리고자 전기자동차라는 분야를 선정을 해서 그 챕터 1 강의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검색식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범용적인 특허를 검색을 했는데 더 좋은 특허 그 LDA 결과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범용 검색식이 아니라 전기자동차 중에서도 배터리팩 혹은 전기자동차 중에서도 어떤 프레임에 해당하는 샤시 혹은 충전 기술 이런 것들을 보다 조금 더 하이러키를 딥하게 들어가서 검색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LDA 분석 결과가 훨씬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결과로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청구항을 그 특허 데이터 LDA 분석 인풋으로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구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적인 용어들이 설명이 서술이 되어 있고 아주 긴 문장으로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청구항은 어떤 독립청구항과 종속청구항 이런 것들로 세분화하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분석을 이 특허 문서의 핵심 권리 기술은 청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만 어떤 내용 컨텐츠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구항보다는 이 앱스트랙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스트랙을 한번 이용을 해서 데이터 필드를 변경해서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토픽 K의 개수를 줄여보는 것도 더 좋은 결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간고사 기간까지는 아마 실습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이 집에서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토픽을 조금 더 35번째 토픽을 더 해석을 해보시는 그 숙제 아닌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챕터 1의 내용과 이어서 서빙 로봇과 관련된 특허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LDA 분석을 수행해보는 그런 연습 문제도 한번 개별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변수를 추가를 해서 데이터 안에 연도에 대한 컬럼을 추가를 해서 연도별로 토픽 모델링 결과를 도출을 해보시고 향후 어떤 핫 토픽과 콜드 토픽이 무엇이었는지 향후 어떤 토픽이 핫 토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LDA 결과를 해석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LDA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